자, 거기 겉과 거할 차례죠. 54쪽에 겉과 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겉과 거는 이제 의존명사라고 그래요. 의존명사는 뭐냐면 그 자체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겉대, 소줄, 다양, 촉체, 득등, 대로만큼, 족족.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겉, 대 이런 거, 수줄, 뭐 할 수, 뭐 하는 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의존명사라고 해요. 그 자체로 쓸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연필 좀 주세요를 겉 좀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게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는 그 자체로 쓸 수 없는 명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라는 것이 이제 거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집에 갈 거야,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것을 거로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 이게 중요하죠. 여기다 붙여주세요. 거는 어디에서만 쓴다고 나와요? 구어에서만 써요. 거는 구어에서만 쓴다. 거는 구어에서만 쓴다. 그래서 대화를 그대로 옮길 경우에는 것을 거로 쓰면 안 된다. 언어 단위 중에 뭐 이렇게 쓴다, 뭐 어쩌고 써놨는데, 하여튼 거다, 뭐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화에서 쓰는 거지 어떤 우리가 문어에서 쓰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되셨죠? 구어가 뭐예요? 구어. 입으로 말하는 말. 여러분이가 구어라는 거는 입구자의 말씀 원자. 영어로 이제 colloquial expression라고 해서 말로 여러분 회화에서 쓰는 말, 그걸 구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15번 보면 발음상 구별되지 않아서 잘못 표기하는, 여기도 별 한 3개 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정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다 틀려요. 이게 나오면.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같이 군뱅이들이라서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럼 군뱅이가 맞는 거 같죠? 군뱅이가 그 왼쪽에 아이하는 군뱅이가 맞는 거 같죠? 근데 이제 군뱅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게 답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개거품, 이것도 뭐 개거품 물었다 할 때 도구로 생각할 수 있었죠. 개거품 물었다. 그 개가 아니에요. 개거품이지. 뭔가 캥긴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캥긴다, 이것도 이렇게 아마 썼을 거예요. 캥거루 할 때 근데 캥기는 이고, 미리 기뜸이라도 주시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어디 미리 이야기하면 귀띔이 맞다는 거예요. 또 걷잡을 수 없다, 이것도 디귿이 맞아요. 이거는 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치다거리, 이것도 되게 많이 쓰죠. 근데 뒤치다거리예요. 뒤치다거리가. 그 다음에 49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이로 쓰는 경우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나와요? 답은 아이예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거 반대로 쓰면 답인 거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잖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쓰면 B학점 이상 나와요. 자, 오지랖이 덜다, 이것도 여러분 비읍으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알면 되게 좋은 거예요, 맞죠? 근데 뭐가 맞아요? 피읍이 맞고. 초죽음, 이것도 이제 뭐 많이 쓰잖아요. 초죽음. 죽음과 죽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나온 김에? 죽음은요, 시체를 가리켜, 시체. 죽음이라는 말은 써놓으세요. 시체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은 내가 죽는 거고, 죽음과 죽음은 달라요. 초죽음이고, 그 다음에 뒤처리, 이것도 시옷자를 많이 쓰죠, 대부분. 근데 시옷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붓기가 좀 있다, 부기가 있다. 이거 꼼장어, 구이. 여러분 꼼장어 되게 잘 드시잖아요. 꼼장어, 쭈꾸미 많이 쓰죠. 근데 뭐가 답이에요? 곰장어, 주꾸미가 맞아요. 주꾸미. 원래 주꾸미가 한자로는 주꾸머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주금어. 그게 이제 발음을 할 때 주꾸미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거의 뭐 음식점에 주꾸미라고 그래요, 쭈꾸미라고 그래요. 네, 다 쭈꾸미라. 이게 이제 관습원법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눈곱, 이것도 눈곱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눈곱이 맞아. 그 다음에 마늘쫑 장아찌, 마늘종 장아찌. 마늘쫑이라는 말 많이 쓰죠. 마늘쫑이라고 쓰면 쫑 나는 거예요, 시험에. 마늘종. 또 종이를 갈갈이 찢어, 이것도 갈갈이에요. 갈갈이가 맞을 것 같잖아요. 갈갈이. 우리말 쉬워요, 어려워요? 영어보다 더 어려워. 저도 영문학 박사인데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칠흑같이, 이것도 보세요. 칠흑 같잖아요. 흑이에요. 거물 흑자.
그 다음에 빈털 털이잖아요. 근데 빈털 털이에요. 그 다음에 우겨넣고, 이것도 우겨넣고라고 많이 쓰잖아요. 우겨넣고, 우기다. 이런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미워하려야가 된다는 거고요. 꺼림직하더니 이것도 꺼림칙하더니고, 살림이 단촐해서도 살림이 단촐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말이 여러분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뭐 간잼 이런 것도 밑에 쭉 나오죠. 밑에 뭐 까무라치다도 까무러치다고, 볼상사납다도 볼썽사납다고, 조물락거리다도 여기서 조몰락거리다죠. 여기서 여러분 많은 게 별로 없을 텐데, 맞는 게 오돌뼈 오도독뼈, 간잼이 간잠이, 딸려서 달려서, 뭐 헬쓱하다 헬쑥하다, 옴싹달싹 옴짝달싹, 의시되지마 의스되지마, 거기 써놨죠. 뭐 민기적도 문구적이고, 해코지도 많이 쓰잖아요. 해코지라고 써놨죠. 또 닭벼슬 모양 써놨잖아요. 닭벼슬 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여러분이 아마 5개 이상 안다 하는 분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의 달인이에요. 그 5개만 맞아요. 우리 5개만 맞아요. 예, 대단하신 거예요. 자, 이제 띄어쓰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또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자, 위에는 건너뛰고 위에는 불러도 돼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구와 합성어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이렇게 써서 우리나라의 우리는 우리 학교, 우리 가족, 이거 등의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나라는 하나의 단어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우리 학교, 거기 이쪽 밑줄, 우리 가족, 우리 동네 등의 우리와 학교, 가족, 동네는 한 단어가 아닌 구로서 띄어쓰지만, 다 밑줄 계속 치세요. 여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띄어써서는 안 되는 단어이다. 우리 말과 우리 글도 하나의 단어이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무조건 나와요. 이런 경우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말과 글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말과 우리 글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띄어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 3개는 붙여 쓰는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띄어쓰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세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암기가 능사가 아니라니까. 이해를 해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소중한 우리말과 우리 글은 띄어쓰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띄어써도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뭘 갖고 시험 내냐면, 우리 띄고 말, 우리 띄고 글, 우리 띄고 나라. 맞냐 틀리냐. 네. 뭔 말 이해가세요? 지금은 아시겠죠. 근데 시험 보기 전에는 또 이게 우리 말인가 글인가 막 그래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의미상으로 유사해서 재미있다, 재미없다, 흥미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 중에 저 중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확한 띄어쓰기를 알기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거는 이제 붙었고요. 흥미있다, 없다는 띄어놨죠. 여기 보시면 생일잔치, 뭐 이렇게 뭐 생신잔치. 그러니까 이것도 생일잔치가 붙었으니까 생신은 또 붙일 것 같잖아요. 존칭할 때 생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또 띄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우리말이 이거 깊이 들어가면 어려. 그래서 여러분 국어 국문학과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왜냐면 외국어도 아니고 되게 쉬운 것 같죠. 그 가사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제2외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서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그 똑같은 형태가 자격을 가지고도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도 하는데, 간이의 간, 사이 간자 나오죠. 서울과 부산 간 야간 열차,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때는 간이 의존명사로서 각각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 사이 이런 걸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존명사.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서울과 부산 간. 이해가세요? 부산 간. 의존명사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든지 뭐 간 이렇게 띄어쓰는데, 그래서 이와는 달리 이틀 간. 여기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틀 간, 한 달 간.
이럴 때는 동안의 뜻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간, 한 달간, 요때 이틀간의 간 동그라미, 한 달간의 간 동그라미. 이때는 동안이라는 뜻이라고. 이틀 동안, 한 달 동안.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서울과 부산 동안 야간 열차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틀간, 한 달간 이런 경우는 붙여 쓰는데 나머지는 떼어 쓴다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짜리와 어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이제 전미사의 형식으로 쓴 거죠. 어치는 금액을 나타낸다는 거, 금액. 그렇죠? 뭐 1000원 어치, 1000원, 뭐 짜리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나타낸다는 전미사라는 의미로 쓰이.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런 것들은 쓰는데 하여튼 이제 뭐 100원, 10,000원 뭐 이럴 때는 이제 100원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1000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1000원, 뭐 1000원 이런 거 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100원, 1000원 이럴 때 그 이야기 쓰는 거고요. 네, 100원, 1000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전 셈을 나타내는 것들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의 표. 여기서도 시험 문제 또 잘 나와요. 외래어 보세요. 나머지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우리말 그거 그 시험 문제 단골 메뉴 진짜로 딱 내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알아두시고 외래어 표기로 넘어갈게요. 외래어. 이 외래어도 텔레비전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고유어라고 이제 쓴데 밑에 보세요. 텔레비가 이것도 텔레비전도 텔레비전이 맞냐? 텔레비전이 맞냐? 헷갈리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뭐 정말 좋겠는데 노래도 있지만 텔레비가 맞는지 TV가 맞는지 바보 상자가 맞는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텔레비전 하면 텔레비전 이렇게 이제 또 쓰잖아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비전 이게 하나로 그러니까 주스 같은 것도 보세요. 원래 이게 주스가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맞는 거냐. 영어는 JUIC잖아요. 맞죠? 주스. 그 북한말로는 뭔지 아세요? 주스가 과일 당물. 그 넥타이가 북한말로 전 넥타이가 너무 재밌어. 목땡기. 진짜로 목에다 댕기단다. 그게 북한말이에요. 제가 한때도 북한말 연구를 제가 안 해본 연구가 없어요. 오만 걸 다 해봤는데 북한말도 그 뭡니까 도나스 가락지빵. 도나스가 가락지빵이에요. 북한말.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이 주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스가 맞는 거 진짜로. 근데 주스로 발음하는 게 편해요. 주스로 발음하는 게 편해요. 주스로 발음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주스도 주스로 잘못 표기하는 걸 보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밑줄 쳐놓으세요. 주스가 JUIC인데 발음할 때. 그다음에 카페도 카페로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올바른 표기는 카페예요. 카페. 우리 카페 간다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카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죠. 원래 표현은. 근데 이제 카페라고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카페라고 누가 카페 가자 이러면 이상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보세요. 영어로 하면 이것도 피아노가 아니라 피에노, 바이올린도 바이올린, 기타도 기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맞죠? 뉴욕 호텔. 나 어제 신라 호텔 갔다 왔어. 그거 아니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피에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어도 표기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외래어는 발음을 하기에 편한 것으로 쓰면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죠. 적절한 어휘의 선택이라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어휘의 선택. 적절하게 어휘를 잘 써라. 뭐 이런 이야기 쭉 써놓은 겁니다. 적절하게 어휘를 써라. 뭐 왼쪽은 안 읽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 자,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여기 보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대로 장점이 있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작은 사람은 그들대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나이가 많은은 알겠죠. 나이가 작은이의 의미는 작다와 적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작다는 키가 크다 작다죠. 그건 알죠.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1번 가는 뭐라고 넣었어요. 작다가 적다인데 자 여기 이제 적다는 수요나 분량 정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거고 작다는 뭐 이런 게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할 때 키가 크다 작다 이거 하나 알면 되고 나이가 많다 적다 요것만 알면 돼. 밑에 뭐 쓴 거 어쩌고저쩌고 써는데 그걸 언제 그걸 다 합니까? 아시겠죠? 뭔 말인지. 크다 작다 나이가 많다 적다고요. 그 다음에 어제 경기 양팀이 2대2로 동률에 동그라미 동률. 이것도 동률이니까 비싼데 동점과 동률을 혼동한 예다. 추가적인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같은 점수잖아요. 동률은 같은 비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점이라는 의미를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성적인 것이 싫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외성적인 성격을 기르려고 한다. 여러분 외성적인이 맞아요? 외향적인이 맞아요? 외향적인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내성적이다 안 냈잖아 알겠지? 안 냈자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내성적이다 할 때 성자. 내성적 성자 뭔지 모르죠? 살필 성자예요. 이룰 성이 아니고 살필성. 내가 안으로 이렇게 살피는 거고 외향은 외자의 향할 향자예요. 밖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라는 거고 그다음 너하고 김 박사는 모든 면에서 틀려. 써놨죠? 네, 틀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과 취향 등 모든 것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왜냐면 그 성격이나 취향을 이걸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 파마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건데 파마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단발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고대머리 그거는 뭐가 정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맞다 틀리다는 1 더하기 1은 2냐 3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김철수 박사, 박영진 박사는 우리 연구소가 자랑하는 재원.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되게 많이 써요. 재원이다. 이게 결혼식장에 가면요. 뭐의 재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보세요. 자, 제일 밑에 달라. 일마의 재원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쓰이고자 한 것이다. 단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원, 근원 원자예요. 근원 원자. 한자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단어가 없대요. 자, 넘겨보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원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는 재원이란 말 쓰지 않는다. 여러분 재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우리도 남자들한테 결혼 신랑의 이야기할 때 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정도로 쓰는 게 남자일 때는 인재로 쓰기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김철수 박사와 박영진 박사는 남자잖아요. 남자에게는 재원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 것도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맞느냐 틀리냐 이 문장을 딱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1, 2, 3, 4 써놨잖아요.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정한수. 이것도 참 재밌죠. 여러분 정한수란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아, 정한수 써놓고 어쩌고저쩌고 써놓는데 정한수라고도 하고 정안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다. 쭉 내려가면 나오죠. 정한수나 정한수는 밑에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른 새벽의 우물물이죠. 를 뜻하는 정화수를 잘못 쓴 것이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정화수래요. 이게 우물정자의 빛날 화자예요. 빛날 화자. 정한수.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선비가 길 가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보통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죽을 떠놓고 막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정한수를 안 떠놓고 죽을 떠놓고 비냐고 했더니 그러더래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뭐 그렇다고는. 하여튼 그래서 이 정화수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은 올해 3분기에 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찾으셨죠? 내년도 계획은 이것도 보세요. 전적인 번개같이 급작스럽게라는 뜻이라고 나왔죠? 전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전격적으로 공개했다가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개 시점 올해 3분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가 맞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문장이 의미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고쳐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격적은 전면적이고 이상구원이 지속되고 가뭄이 겹쳐 작년보다 물가가 몇 갑절은 오른 것 같다. 이 갑절이란 말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63쪽 보세요. 이게 배란 뜻이에요. 배.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에 갑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곱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같은 뜻이다. 그러나 자 여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이때의 63페이지예요. 갑절은 곱절로 고쳐라. 갑절과 곱절은 둘 다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이라는 뜻이 있어서 두 배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작년보다 늘었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갑절과 곱절을 모두 쓸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3배, 5배, 몇 배와 같이 예처럼 고유어 수 뒤에 거듭되어 나타낼 뜻으로 쓸 때는 뭐만 쓴다고 나왔어요? 곱절만 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다 붙여주세요. 그러나 다음에 3배, 5배, 몇 배와 같이 고유어 수 뒤에 일정한 수나 양이 거듭되어 나타낼 때는 곱이가 3곱절, 5곱절 이렇게 쓰라는 거. 갑절 쓰지 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몇 갑절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 정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염치 불구하고 이런 말 써야 해요. 틀렸어요 이게. 염치 불구하고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 염치 불고하고예요. 불고하고. 그럼 염치 불구하고의 고자가 뭐냐? 돌아볼 고자예요.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모르셨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염치 불구하고로 많이 알고 있었죠? 그 틀렸다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불고하고 이 고자가 돌아볼 고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나온 것도 이제 보면 형이 지금 자 보세요. 형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찾으셨죠? 형이 지금 화를 돋구지 않도록 조의해라 써놨는데 여기도 이제 밑에 보세요. 화를 돋구다, 입맛을 돋구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돋구다는 감정이 생겨나게 여기 보세요. 하다, 입맛이 당기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 거다. 그러나 이때 돋구다는 잘못 쓴 것이고 돋우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돋우다 여러분 돋우다라고 쓰는 경우 별로 없었죠? 돋우다가 맞다는 거예요. 돋구다에는 이란 뜻이 없고 안경의 도수를 높게 하다 라는 뜻만 있대요. 눈이 침침한 걸 보니 도수를 돋굴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 가죠? 그러니까 돋구다가 아니라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화를 돋우지 않도록. 유난히 주의가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데 우리 ADHD 중국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주위가 산만한 거예요?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가 아니라 주위는 그 친구의 주변이 산만한 거지. 맞죠? 주위니까 주의입니다. 주의. 우리 attention 주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위가 아니에요. 막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놨는데 그 주의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론자는 자기 말 들으려는 사람들의 주의를 한기했다. 4번.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매우 유사한 경우인데 주위가 아니라 주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제껴두고 너희들끼리 놀러갈 수 있니? 이건 뭐예요? 64쪽 보세요. 64쪽에 삼나에서처럼 제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특히 구어에서 제끼다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제치다는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끼다를 잘못 쓴 것이다. 맞죠? 여기서도 어떻게 나를 제껴두고 너희들끼리 놀러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제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구어에서의 제끼다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치다는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상대 선수들을 제끼고 골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그는 늘 자기는 제껴두고 이렇게 쓸 때 제치다가 써야 할 자리에 제끼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치다라는 의미가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버린다는 그런 맥락으로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65쪽 이것도 뉴스에 보면 정말 많이 쓰는데 자 보세요. 사가 지금까지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도왔던 화제의 장본인. 여러분 화제의 장본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이 장본인이라는 말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제의 주인공이라고 써요. 장본인은 밑에 나오죠.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나오죠? 네.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야. 그래서 정말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화제의 장본인. 우리 되게 많이 쓴다니까. 아, 이 사람이 오늘 뭐 수상한 장본인이야. 이게 자기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또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 사단. 이것도 여러분 사단 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틀렸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아, 사단이 났어. 사단은 그 밑에 사나에서 나오죠? 사고나 탈이라는 뜻을 사용한 거다. 그리고 사단을 일반되어 있다. 사단이 한자 뜻 그대로 하면 실마리. 이게 실마리 단자거든요.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건의 단서, 일의 실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 사고나 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맞다. 사단이 아니고 이왕이면 모드매를 먹는 것이 실속 있을 것 같다. 맞죠? 모드매를 먹는 것이. 여기서도 그 여러분 섞어서 먹는 거 해물 모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모듬에 이렇게 쓰이는데 모듬은 동사 모다와 연결시킨 걸 추정되지만 잘못됐다. 모듬이 아니라 모둠에 모둠. 여러분 그 횟집에 가서 모둠회라고 밑에 모둠으로 쓴데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다 모둠에 모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니까. 모둠이 아니라 모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다와 연결시킨 것으로 추정된 게 아니라 모둠. 이게 넘겨 보세요.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 그러니까 모둠이라는 단어가 모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영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둠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모둠이거든요. M-O-D-U-M-E 모둠인데 이거 한국식으로 이제 그런 발음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아는 거고요. 어쨌든 모둠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탓이란 말도 많이 저는 잘못됐죠. 그의 수석 합격은 어려운 과정을 굴하지 않은 노력한 탓이다. 자, 이거는 알겠죠. 탓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죠. 뭐 못되면 조상 탓. 많이 들어봤죠? 좋은 뜻 아니죠? 그래서 그 66쪽의 셋째 줄에 탓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내는데 탓은 사전에서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 원인. 그래서 하여튼 뭐 조상 탓, 남의 탓, 니 탓, 내 탓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덕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덕분. 덕분이라는 말만 들어보셨죠? 덕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덕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의미로 좀 쓰인다는 걸 좀 정리하시면서 보면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더 여기에서 문제를 내는데 자 보세요. 그 20분 되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시간을 모르니까. 자 5번 가를 보세요. 5번 가를 보면 이번에 추천된 총리 후보자는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역임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 역임이란 말 쓰는데 이게 그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 역임하다를 쓰는 건 의미가 맞지 않대요. 지내다 정도로 바꾸는. 왜냐면 역임은 여기 나오죠. 청렴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 직위 등 복수를 뜻하는 단어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육부총리는 단수의 복수예요.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가 아니라 교육부총리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뭐 뭡니까 뭐 교육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썼을 때 역임을 쓴다. 하나 썼을 때는 역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입상자들이 단상 앞을 나가 상장을 수여받았다. 수여받았다. 그 67쪽을 볼까요? 이건 증서 상장 훈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여는 상을 주는 주체자 측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여하다를 쓸 수 있지 받는 입장에서는 더욱이 수여받다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여할 때 보세요. 한자를 보면 이 숫자가 줄 숫자예요. 이 한자를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숫자가 있어요. 뭐 이 숫자가 있고 이 숫자가 있겠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왼 위에 것이 줄 수냐 밑에 게 받을 수냐. 이게 헷갈릴 때 어떻게 되면 자 보세요. 주려면 손이 있어야 되죠. 주려면 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막 계란 이렇게 주셨는데 주려면 손이 있어야 돼. 근데 받을 때는 그냥 거기다 놔주세요. 손이 없어도 돼야 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헷갈릴 때는 주려면 손이 있어야 되고 받을 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여할 때 이 숫자가 줄 숫자인 거예요. 여자도 줄 여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여한다는 의미는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여 이런 말 수여 받았다는 말이 안 맞다 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차가 많이 막혔지만 접수 마감 시간 도착해서 지원서를 무사히 접수했다 이렇게 써놨어. 접수하다. 이것도 자 67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접수하다는 신청이나 이거 받을 숫자 써놨네요. 여기는 숫자. 그래서 문서를 받다는 뜻이기 때문에 접수하다는 이렇게 이제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받도록 하는 것은 접수하다가 아니라 접수시키다. 여기다 좀 그러니까 그 지원서를 무사히 접수한 게 아니라 접수했다는 건 내가 지원서를 내면 그쪽에서 접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해 가세요? 나는 접수를 시킨 거지. 내가 접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시켰다가 돼요. 여기서 숫자는 받을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빌라와 열린 주택 등의 경계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본물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67쪽에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본물을 이루다는 표현을 쓰는데 본물은 보의 갯물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죠. 그러니까 본물을 이루다는 보의 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물 이루다를 한꺼번에 발생한다는 걸 나타내는 뜻으로 쓸 수는 없다. 본물이 터졌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본물 터지듯 하다. 본물 터진 듯 하다. 그래서 본물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물을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득한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물을 이뤘다는 건 이미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갑자기 터진 거니까 본물 터지듯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정말 아시겠죠? 경매가 본물 이루고 있다가 아니라 본물 터지듯 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이곳은 예스러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예스럽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스럽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68쪽 보세요. 옛것과 같은 이렇게 쓸 때 예스럽다는 예스럽다를 잘못 쓰는 것이다. 예는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누구죠? 노래 중에 이문세의 노래 옛사랑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사랑 노래라든가. 그러니까 옛 추억, 옛 모습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아까 이야기했죠.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관형사인데 그래서 옛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뒤에 스러운이라는 게 붙였잖아요. 그럼 예스러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다음에 뒤에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땐 예스를 붙이는데 그냥 스럽다 이럴 땐 예스럽다가 맞다. 그런 얘기고요. 뭐 예로부터 이런 것처럼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셔서 이것도 많이 쓰려요. 바쁘신 와중에도란 말 되게 많이 쓰죠.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68쪽에 중간 보세요. 와중에는 뭔가 하는 중인데 그 와중에 본래 뜻은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이 와자가 소용돌이 칠 와자예요. 이 와자가. 그러니까 근래에는 이게 이제 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쓰는데 안 좋은 뜻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요? 전란의 와중에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와중에. 근데 바쁘신 와중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신 와중에. 그러니까 바쁘신 중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와중에라는 말은 안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장례식 전에 영구가 학교를 거쳐가게 돼 있었다. 이런 말 나오죠. 영구. 거기 답번에 영구란 말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나가는 길 환송하기 위해 길가에 줄을 지어 섰다. 이것도 환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68쪽이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 환자가 기쁠 한자고 이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자, 환자가 무슨 환자라고요? 기쁠 환 보낼 송. 그래서 기쁘게 보내는 거다. 영구를 환송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환송을 잘못 써도 여간 잘못 쓰니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기쁘게 보내는 게 맞나요? 그래서 상가에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뭘로 볼게요? 전송하는 거, 전송. 이 송자가 보낼 송자고 이 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이별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뭐 전송. 그래서 그런 정도로 쓰는 것이 좋지. 환송이란 말은 기쁘게 보낸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쓰지 마라.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68쪽. 지하철 전 차량 중앙 좌석에 앉은 것은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 분홍색으로 써놨죠. 임산부 배려석 이렇게 쓰는데 머지않아 태어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육나는
지하철에 진짜 나와요. 저 많이 봐요. 쟤들 타면. 그런데 임신부와 임산부가 같이 쓸 수 있는 문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세요. 잘 보세요. 다르다. 임신부는 거기다 찾았어요. 네 번째 줄. 임부와 같은 말로 아이를 뵌 여자예요. 임신부. 이해가세요? 이 벨임자 벨신자인데 임산부는 이 낳을 산자는 알죠? 그러니까 임부와 아이를 갖는 여자를 가리키는 산부를 가리켜요. 근데 거기에 뭐 아이를 임산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임산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뵌 여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임신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부에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임산부가 아니라. 임산하면 임산부하면 조리원에 가야지. 그죠? 가셔야지. 그래서 임신부를 써야 된다. 근데 우리 되게 그 지하철에서 임산부란 말 이해가시죠? 네. 우리 일상에서 좀 한국인일지라도 모르고 쓰는 게 너무나 많다니까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진짜 네. 한문을 써야 돼요. 아, 그렇죠. 한문을 좀 써야 되는데 또 이제 한문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 한문은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한국을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꼭 시험은 여러분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중간 50점 만점에 48점 맞았잖아요. 그냥 기말은 그냥 2번이나 3번 중에 쫙 그으면 돼. 그냥 시험 보면 쫙 그어놓고 내가 아는 거. 아, 이건 1번, 이건 4번, 이거는 2번, 1번 이렇게 써야 돼.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연필 막 굴려서 막 쓴 거예요. 이렇게 연필을 굴려갖고 썼어요. 10분 있다가 또 굴리는 거였어. 너 왜 또 굴리냐 했더니 검산 중이래. 검산. 또 굴리면 여러분 또 굴리시면 안 돼요. 검산하면. 자, 69쪽에 보면 7번 보세요. 7번. 태국 국민들이 낸 아낌없는 사랑으로 가장 어렵고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깊은 존경을 받아온 국광의 영면을 기원한다.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영면, 영원히 잠든다는 거잖아요. 영면. 이렇게 쓰는데 밑에 보세요. 영면은 영원히 잠듦,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영면을 기원한다는 건 남의 나라 국왕에게 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서거에 돌아가시는 걸 서거란 말 쓰잖아요.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돌아가실 갈서자, 갈거자 써가지고 서거란 말 서거하셨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되게 많죠. 유명을 달리했다, 서거했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는 되게 짧아요. 영어는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 죽으면 다이에요. 근데 좀 할아버지나 높은 사람 죽으면 pass away.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해 가세요? 네. 영어는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다이는 그냥 다이라고 써도 돼요. 높은 사람이 돌아가셔도. 근데 좀 더 존칭을 할 때는 pass away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한 30가지 돼요. 진짜 많아요. 돌아가시다, 소천하셨다, 영면했다, 이해가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자, 홀몸, 이것도 많이 쓰죠. 홀몸이 아닌 만삭의 신부, 이렇게 나오는데, 홀몸이란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자, 넘겨보세요. 70페이지. 자, 둘째 줄에 보면,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홀몸이 아닌데와 같이 홀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를 보는데, 자, 밑줄 주세요. 세 번째 줄.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몸이 되었다. 이해가요? 배우자를 잃었으니까. 그런 것을 쓴다는 거예요. 홀몸. 근데 이에 반해 혼몸은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이란 뜻과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는 혼몸도 아닌데와 같은 표현만 가능하다. 이해가세요? 네. 혼몸. 그러니까 여기 좀 나왔잖아요. 아이를 아직 가지지 않은 그럴 땐 홀몸이 아니라는 홀몸은 그냥 딴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홀몸, 임산부 쓰는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남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도 구설수에 오르다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70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안 좋은 일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구설수에 오르다는데, 자,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 헐뜯는 말을 듣게 될 때 운수를 가리킬 때 구설수가 있다. 쓰지만 남의 구설수에 오르다는 표현은 가능하지 않다. 구설수 대신에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 뜻을 구설, 입구자의 혀설자죠. 혀설자. 구설을 사용해. 이것도 우리 구설수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혀자가 왜 이렇게 쓴 줄 아세요? 이 글자 참 재밌는데 혀가 이렇게 쓰는데 입은 입인데 10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혀를 잘못 움직이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은 입인데 1000가지로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강동 육주를 막 단판에서 이기고 굴잖아요. 그게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구설수가 아니고 행사장에서 친구가 나한테 아는 척했다. 이 말 테이 들어봤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척하다고 체하다가 있는데 밑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아는 것도 없으면 잘난 척한다, 체한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뭐 빠져나왔다 그런 아는 척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꾸민다 라는 뜻이래요. 나는 친구가 나한테 인사했다는 뜻으로 쓰고자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아는 것처럼 꾸민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맥이 전혀 받지 않는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아는 척하다, 체하다가 아니라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거는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는 척했다는 건 뭐냐면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막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내가 이거 정말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너 금세가 금세 이게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금세가 맞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맞다고 막 하는 거 이런 게 아는 척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문자.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헷갈립니까? 아는 척했다.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기르고 남은 족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넋을 기리다. 이것도 되게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자, 넋을 기리다의 뜻은 자 71쪽 보세요.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하다여서 선열의 뜻을 기리다, 스승의 은덕을 기리다 이렇게 전형적인 얘기. 넋은 위로하다는 거, 넋을 기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덕을 기리다는 됐지만 넋을 달래다, 넋을 위로하다 이렇게 써야지. 넋이 뭐 기리는 대상, 넋이라는 것을 기릴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요? 넋을 달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넋을 기린다라는 말은 틀렸다. 저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 8번을 볼게요. 8번 조금 더 보고 쉬겠습니다. 이 8번도 이제 많이 틀린 건데 이 앞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공기란 말 나오죠. 8번에 밑에 보면 공기 있지 않아요? 네. 공기가 에어 공기가 아니에요. 함께 공자에다가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 공기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왜냐하면이란 말 나오면 때문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런 걸 공기라고 해요. 아, 공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쓰면 이해해요. 호응.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공부를 왜 해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응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 학술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공기라고 말 쓴 거예요. 아시겠죠? 공기란 말 호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시험 준비에 시달린 탓인지 신체가 많이 줄었다. 신체가 튼튼하다, 허약하다 쓸 수는 있지만 신체가 줄 수는 없다. 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체가 많이 줄었다 이런 거. 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거고 이번 학기에는 노력한 만큼 성적도 많이 상승했다. 성적이 많이 상승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도 밑에 보세요. 상승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성적이 향상된 것도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기관계는 의미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대해서는 오르다, 내리다, 향상하다가 서술어로 쓰인다. 그러니까 성적을 상승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은 뭐 향상했다, 올라갔다 이런 게 쓴다는 거고 자율방범대원들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쓰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대상이 주민이거나 주민의 생활일 수는 있어도 안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다 대신에 보장하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하다. 보호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하다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하다를 고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가도 항토끼리란 말 있잖아요. 너무나 많아. 이게 참. 예? 그렇죠? 너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9번 좀만 더 힘내세요. 지금 수비수가 사람을 놓치니까 위험한 기회를 맞는 거다. 이것도 보세요. 위험한 기회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알맞은 찬스란 말 들어보셨죠? 네. 위험한 순간 또는 위기로 고쳐야 돼. 여러분 위험한데 기회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회가 왜 기회냐? 위기라는 단어하고 이 기회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나쁜 말과 이게 좋은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그 기회 자체가 위험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 기회 기자가 이 위기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 기회 자체가 위험한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위험한 기회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뭐랄까 말을 자 보세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 뭐라고 그러죠? 역전 앞에서 만나자. 들어봤어요? 예. 꼭 역전 앞에 이게 앞전자인데 역전에서 만나자는 말 안 써요. 역전 앞전자들.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처갓집 갔다 왔어. 이 무슨 가짜죠? 집 가짜. 이거 하려면 1시간 해야 돼. 내가 아는 지인. 이 말이 되나요? 이 지인이 아는 사람인데 야 떠나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야 떠나자 동해 바다 있나요? 3등 4등 안행열차 뭐 기차를 타고 어쩌고 나오잖아요. 노래 다 아시잖아요. 동해 바다라고 맞나요? 얘가 바다인데? 근데 야 떠나자 동해로 하면 안 맞잖아 뉘앙스가. 그래서 바다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유행가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위험한 기회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우리 학교 농구팀 실력의 월등한 이것도 보세요. 월등한 열세란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월등하다는 건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열세는 우열반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우반이셨죠? 학교 다닐 때. 열세는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한 열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세는 떨어지는 거니까 현저한 열세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네, 현저한 열세. 그 다음에 프랑스 대표팀은 월드컵 우승 다음 면모를 발휘했다. 이것도 면모를 발휘했다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밑에 나오죠. 면모는 얼굴의 모양이나 사람의 겉모습이래요. 그래서 발휘하다는 뭐 실력 발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모 대신에 실력을 발휘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면모를 X 쳐놓고 실력으로 고쳐놓으세요. 우승팀다운 실력을 발휘했다고요. 요즘은 불경기인데다가 전국 불황까지 겹쳐서 연일 주가가 하락세로 치닫고 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치닫다는 하락세는 가치가 떨어지는 기세. 따라서 치닫다와 같이 조사 서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락세를 보이다. 요즘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써야지. 이 하락세는 가치가 떨어지는 기세라는 의미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주가가 하락세로 치닫고 있다가 아니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가면 이 불마켓하고 베어마켓이 있을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불마켓이라는 게 있고 불마켓이 있고 베어마켓이 있는데 불마켓은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빨간색이야. 이게 불마켓이. 황소는 밑에서 위로 공격해요 사물을. 근데 베어마켓이 있어요 주식에. 베어마켓은 곰시장이죠. 곰은 뭘 공격할 때 항상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빨간색이야. 막 주가가 막 코스피가 한 2,000도 안 돼. 막 그러면 베어마켓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근데 뭐 하면 좋은데 이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뭐 더 투자해. 막 집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이 주식이에요. 밥이 주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못하시면 자 73페이지로 가기 전에 좀 쉬겠습니다.